오늘 생각보다 가덕 신공항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알려드렸죠, 제가. 가덕 신공항 이슈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청사진도 나왔어요.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잠깐 볼게요. 아까 뽑아놓은 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뭐 삼보산업이 많이 갔다 하나도 안 갔던데 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뭐 삼보산업 가덕도 13조, 신공항 건설 국가정책 추진확정 소식에 강세. 이럴 정도 제가 어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슈 알려드렸고, 아마 해상공항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김선웅님 몸조리 잘하세요. 주식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 먼저예요. 자, 어쨌건 그렇게 듣기만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는 걸로 하시고. 자, 우리가 가덕신공항 관련주를 볼 때 제가 덕신하우징, 홈센터홀딩스, 성호테크론, 동일자강, 삼보산업, 영화금속, 부산산업 이 정도까지가 상황이 좀 좋고, 세명정기까지 좋아요. 우서에이넵스, 동방성기, 영흥, 대항제군, 인터제스, NK, 세우글로벌도 가덕신공항 관련주긴 하지만 이 친구들에 비해서 자리가 높고, 그리고 추세 전환과 턴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보다는 대장주인 덕신하우징, 홈센터홀딩스, 성호테크론, 동일제강, 삼보산업, 영화금속, 부산산업 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산업은 어제 뛰갔다 왔어요.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은 5개월 선이었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날 방송 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방송 찍고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어쨌거나 이번 달 종가상, 만약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20개월 선을 올려놓거나 5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무조건 우상향에서 하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지든 떨어지든 어떤 내가 가진 종목이 무조건 우상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자, 우하향일 땐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종가상 60개에서 20개에서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니들이 가덕신공항에 이 부산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모르는구나. 이런 걸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 중기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앞으로도 5주선만 깨지 않는 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5주선을 찍고 나가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손절하면 돼요. 이제 1차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60주선 위에 있는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만약에 60주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다. 지수가 밀리는데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식품주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깨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부산산업은 어제 급등을 하면서 저렇게 60주선 맞은 거예요. 차트를 해석할 때는 월봉, 주봉, 일봉 3개를 다 조화롭게 해석할지 아셔야 돼요. 자, 보면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완벽히 뚫어줬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앞으로 밀려도 깨지지 않아야 되고, 여기를 안 깬다는 얘기는 내가 이 친구를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매수할 때는 매수가가 손절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할 자리에서 손절을 하면 되니까 손절 라인이 1에서 2%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날아가면 될 거 아니구나 하고, 여기가 오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부산산업은 가장 정확한 내가 매수 맥점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자, 덕신하우징이 대장주예요. 이 동방성기가 대장주일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 친구긴 한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대장주 같아. 원래 제일 빨리 뛰어나가는 게 대장주긴 하거든요. 자, 동방성기를 보면 이때 빨리 뛰어나가서 그래, 이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 친구는 지금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놓고 나갔어요. 이번 달에 완벽하게 뚫었어요. 여기가 2021년 10월 달에 완성된 매물대예요. 2380원대가 되는 이번 달에 이걸 뚫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 친구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알려드렸기 때문에. 주봉에서 봐도 완벽하게 우선 안 깨고 있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덕신하우징을 꼭 사고 싶었다. 그럼 제가 5주선에 사라고 그랬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이러한 중기적인 추세도 유지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힘든 건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뚫었다. 그냥 날아갑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내가 굳이 덕신하우징을 진짜 사고 싶다. 단기라도. 그래도 5일선 근처고 앞전에 매물대가 몇 개가 있어요. 요런 자리들 지금 소화 과정에 있는데, 첫 번째 일봉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나갔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이걸 뚫어준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사고 싶어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딱 대응 영역을 갖고 우리가 부동산을 하나 사도, 조금은 중고차를 하나 사도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캐피탈 이자는 얼마인지 다 따지고 들어가는데, 주식만 하면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도 사기 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사는 거예요. 넌 5일선 근처면 사지만
올 이 선 넘어가면 내가 안 사겠다. 그러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런 데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 계획을 갖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2차 매물대가 있어요. 이거 자꾸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오늘도 맞고 떨어진 거예요. 다 소화해줬다. 빵 때립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사고자 할 땐 항상 수익보다는 손실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난 여기서 사야 되겠다. 딱 여기가 돼요. 오늘 저점이 되죠. 오늘 저점이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다음에 사시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변곡점 뚫었을 때, 즉 21년 10월 10일 날 형성된 2753원을 뚫고 여기를 안 찾게 해줄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주는 자리들을 잘 챙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홈센터홀딩스인데 이 친구들 밀리고 있는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 거 맞는 거고, 단지 지수와 상관없이 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 여기가 됩니다. 여기 때문에 그래. 이거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요. 자, 근데 좀 강력해 매물대가. 그 부분이 좀 리스크인데 아직은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이제 우선 깨고 있는데 역시 중기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향 전환에 들어와도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이런 데 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샀잖아요. 뭔 걱정이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수가 밀리든 추세가 밀리든. 물론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땐 방법 없어요. 그건 저도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만 아니면 아직도 추세를 잘 지켜주는 거고, 오히려 밀렸을 때 요렇게 241선이나 이전 저점 왔다. 이 친구는 매수해볼 만한 거예요. 그럼 수익을 안겨주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성호테크론이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모든 주식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박스권 돌파할 땐 매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밀리든 어쨌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추세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종목을 손실을 보고 있거나 큰 손실이 나서 그 종목을 잘 보면 아마 추세가 우상하고 있을 거예요. 요렇게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은 잘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잘 유지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 매물대가 하나 있어.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걸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여기를 손절간을 잡는 게 딱 좋습니다. 가격으로 얘기하면 5,560원대가 돼요. 자, 주봉에서 봤을 때 5주설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야, 지수 무너지고 있는데 상관없어. 우리는 추세 유지할 거야. 우리 세력들은 나 갈 길 많어. 지금 나 빨빨 가야 돼. 막지 마. 자, 잘 유지하고 있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완벽하게 추세가 상향으로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는 이렇게 중요해요. 시장이 밀리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추세 유지하겠어. 유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봉을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권 탈출할 때 가장 좋다고 그랬죠.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또 방송 찍는데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 박스권 뚫었으니까. 뚫었잖아요. 뚫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 단지 고점이 하나 있어요. 박스권 끝인데 이 친구가 이걸 뚫고 나간다. 가격을 보면 얼마가 되냐면 6,150원이 돼요. 6,090원이죠. 오늘 6,150원을 뚫었다.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소심하게 봐도 6,600원이고 잘 보면 7,000원대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손절 라인은 어디냐? 딱 6,150원이에요. 5일선이나.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매수, 5일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봉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이고 주봉에서 매물대 위에 있는 데다가 5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있다? 좋죠. 주식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동일제강입니다. 세력분들이 굉장히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게 동일제강이라고 그랬죠. 상당히 좋아요. 자, 월봉에서 봐도 역시 완벽하게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매수죠. 여기서. 매수 굉장히 좋죠. 지금은 월봉에서 그 무섭다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도 뚫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총골레님 어서 오세요. 자, 유지가 되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날 밀렸을 때 4,066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홀딩입니다. 저 4,060원 깨면 안 돼요. 대신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근데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친구 손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길게 끌고 갑니다. 오늘 물론 시장이 불안해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도 완벽하게 그 어렵다는 60선 뚫어주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하나 강력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뚫어주면 그냥 날아가요. 자, 일봉에서 봐도 예전에 여기가 딱 매수 타이밍인데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제가 선 거놨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아유, 참나. 미래에서 왔나? 그게 아니고, 이때 2020년 4월 12일 날, 이번 달 4월 12일 날 저점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월봉에서 5개월 선이에요.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이거 안 깬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들을.
이런 자리를 안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내가 추세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나 우리 유지할 건데, 이 동일제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나. 우리 바빠 지금 세력들. 자, 매물대 뚫어주고 있죠. 이제 여기가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단타를 들어갔어.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0분 봉상 최소한 5선은 깨지 않아야 되는 거고,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동일제강이 그러면 굉장히 강하고 좋은 게 맞아요. 단지 주봉에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매물대 있으니까. 주식은 내가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 밀려서 최소한 5일선이라도 오든가, 이렇게 이제 눌림목 중간, 이런 데 사서 깨면 손절해야죠. 애초에 제시한 가격이 여기인데, 지금 매도할까 말까 고민, 누군가는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여기서 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절대 주식은 내동매매하거나 쫓아가 사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눌림목 졌을 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삼보산업이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가덕신광 관련주에 이거는 살만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월봉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 간 것도 없어요. 엄청 낮아요. 단지 20개선 저항선 먹고 떨어졌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뚫었다 다시 날아갑니다. 요까지 가요. 부수저구 잡으로 2,100원이고 2,100원이라는 가격은 상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제일 좋은 타이밍은 60개월선이 됐었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자, 주봉에서 그 무섭다는 20선을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나는 갈 길 갈 거야.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난 갈 길 간다고. 우린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불러요.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딱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 그래서 내가 굳이 삼보산업을 사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덕신공항 이슈가 좀 더 먹힐 것 같아. 근데 동일제강하고 덕신하고 좀 높으니까 삼보산업을 잠깐 때려볼까? 어디서 사지? 21선에 사시면 돼요. 여기. 이 자리만 안 깨면 지금 뛰고 이 앞에 가벼운 매물대가 있는데 만약에 삼보산업이 이 매물대를 뚫었다. 그냥 뛸 수 있습니다. 자, 앞전에 누군가 다 관여하고 있죠.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쫙 가격 조정 들어왔죠. 가격정이 쫙 들어왔는데 240원 이탈했죠. 여기를 지상이라고 불러요. 지상. 여기가 지하입니다. 자, 지한데 누군가 매집봉이 들어오죠. 내나, 물량 내나. 특히 이런 꼬리 음봉들. 엄청 좋은 거예요. 누군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여기서 뺏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기엔. 3차 대전 일어나지 않나? 여기서 3차 대전 갖고 얘기해야 돼. 이게 하도 시장이 어수선해가지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식에 밀리는 것 같아도 전형적으로 저점이 높아지죠. 그럼 당연히 고점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선, 5일선 깨지 않는 한 삼보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 정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물론 바닥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이 친구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수익권이면 내비두는 거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떨어지든지 말든지. 단 지수가 너무 폭락하면 안 돼요. 지수 폭락할 때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다면 이렇게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서 삼보산업도 굉장히 깔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영화금속이에요. 영화금속도 좋은 위치에 있는데 월봉에서 추세 전환 가탄을 완벽하게 놓고 있죠. 이건 5개선만큼 내가 받았거니 지금 갈 길이 멀어요. 2,000원대도 가야 되고 한참 가야 돼요. 단 5개선만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저번에 영상 찍어드린 대로 정확하게 20선을 띄고 중기적인 조정 후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N자죠. 중기적인 주봉에서 이게 나온 거는 내가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정 거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력들이 합니다. 지켜줄 자리 지켜줬고 뚫어줄 자리 뚫어주고 있어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뚫어줄 자리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절 라인 딱 여기가 돼.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60주선을 갈 테고 뚫어주면 여길 가요. 왜 가지? 모르죠. 가덕신공항 때문에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뉴스는 항상 늦게 뜨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1850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목표가가 되고 1600원을 깨지 않는 한 홀딩이죠. 75원 차이에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매물대 뚫어주고 있죠. 지금 앞전 매물대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요. 오늘 꼬리를 달았는데 종가상 저위에서 끝났다. 내일 같은 날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단지 이 친구가 저한테 왜 6번째냐? 이게 제가 살 순서거든요, 사실. 내가 산다면 덕신하우징 1번, 홈세타 2등, 성우테크는 3번, 동일제강 4번. 4번에 나왔더니 날아가면 어떡하니? 3보가 5번. 영화금속 왜 5번이냐? 다 좋은데 문제라기보단 다 좋은데, 기간 조정이 좀 짧은 거를 별로 이렇게 나름 좋아하진 않는데, 제 생각에 기간 조정이 좀 짧지 않나?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했는데, 이 정도면 1대 0.6 정도니까, 옆으로 기간 조정도 할까봐. 그냥 보초 명수기 싫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이 앞전에 매물 때 다 뚫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완벽하게 뚫어주고 있고, 오늘 종가상 위에 올려놓거나 설사 음봉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뚫고 나가면, 이러한 매집봉과 어제의 거래량에 의해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뉴스 반드시 나와요. 영화금속, 가덕신공항 13조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보다. 이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거나 특히 중기적으로 뚫어줘야 될 자리 완벽하게 뚫어주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좋아 보인다. 너 일로 와라. 선거tem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다 좋아 보인다? 자, 부산 한번 설명드렸고, 자, 세명전기는 전기주이면서, 가덕 신공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누가 연결시켰는지 몰라요. 가덕 신공항 뛰면 세명전기가 뛰니까 누가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정답은 이따 봐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전화 괜히 받았습니다. 정치의 길. 형님, 어쨌거나, 그죠? 월봉 바닥 탈출형이죠.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밀려 어디 가겠어. 추세 전환과 턴을 저번 달에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자리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아까 영화금속이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영화금속이 이렇게 돼서 일인 거지 사실은 이렇게 갔다 음봉으로 떨어졌다 간 거예요. 이렇게 직결자리 지켜주고 이 길을 지금 세명전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20선 뚫어주고 있는데 요렇게 이슈 찍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지켜주고 찍고 나간다. 땅 때립니다. 영업전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는 주봉을 해석할 때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걸 완벽히 봐야 돼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단 이 친구 얼굴이 높지 않잖아요.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데 어마무서운 데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가덕신공항에 관련한 전기주이면서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해주는 20주선 위에 있다. 좋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0.8% 밀리나 마나 상관도 없어요. 시장 밀리는 것에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요렇게 하단권에 있습니다. 이런 데가 오면 세명전기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우수 AMS 같은 친구들은 물론 연결은 잘 돼 있는데 추세가 불안정하죠.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죠. 제가 바닥은 함부로 확증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가 바닥이면 바닥일지 절대 예단하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은 우하향인 종목을 야, 이 대바닥 아니야? 바닥인데 물론 바닥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확증하는 게 아니라 5개월 선에서 최소한 추세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이게 이 정도면 바닥이구나. 턴을 한 다음에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꾸 삼성전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절대 들고 계신 분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설명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견할 때 오늘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따라서 우수 AMS 역시 가덕신공항 관련주긴 하지만 월봉에서 엄연히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 전환을 못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닥으로 보기 힘든 거예요. 어디서 사냐?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될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야 수익이 빨리 나고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보초병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보초병 씁니다. 두세 달간 그렇게 돼요. 자, 동방성기가 빠르긴 한데 이 덕신하우징하고 이 친구가 대장주예요. 근데 살 자리가 없어요. 내가 최소한 여기서 샀어야 되고 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쨍쨍하죠.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친구. 근데 그렇지만 내가 살 자리가 없어요. 내가 굳이 산다 5일선밖에 없는데 너무 높죠. 다른 게 뭘 맞은 폭이 20% 30%에 내가 목표가가 있는데 이 친구 목표가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영웅을 보겠습니다. 영웅도 보시게 되면 이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들어요. 나쁘진 않아요. 이 친구도 먹을 폭이 더 커요. 상황을 잘 지켜보고 2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잘 대응해 보면 이 친구도 수익을 줄 확률이 커요. 자, 인터지스입니다. 인터지스는 월봉이 원체 가파라요. 이게 물론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사기엔 순서가 밑에 5개선만 안 깨면 돼. 결론적으로. 자, 주봉에서도 추세는 아직 이쁜 거예요. 부인님 어서오세요. 흐름원님 어서오세요. 괜찮은데 아직은 괜찮은데 이 친구는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져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부대장주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원래 주식은 대장주 부대장주 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20개월선이 이렇게 가파른 걸 좋아하지 않아요. 20개월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앞전에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지고 또 급하게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 주식을 좋아하진 않는데 상황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NK하고 새우글로벌은 일단 앞전에 거래정지 당한 적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저는 주식 살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스가 있으면 안 사요. 좀 찝찝함을 안겨주고 있다.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럼 안 사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대한제강을 보겠습니다. 대한제강도 너무 높죠,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선 가파르고, 이런 패스죠, 패스고. 자, NK를 보면 이 친구는 월봉에서 대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지금 추세전환 해놓고 있는 친구인데, 좀 강력한 저항선에 있어서 좀 애매하고,
자,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추세를 이쁘게 유지해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앞전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친구를 떼어들이가 들어가서 안 사는데, 이 친구도 NK도 테마 한번 타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이 덕신하우징이나 홈센터홀딩스나 성우테크는 영화금속, 동일제강, 삼보산업, 영흥, 부상산업, 세명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사기엔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빨리 가죠. 이날도 거의 뭐 10%대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 같은 건 완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주선만 안 깨면 한번 확 뛰어요, 이 친구. 빠르게 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감안하고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